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맹세를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70평생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내 마음이 아내의 묘지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말았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낯선 여인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혹시 그 여자를 기억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손가락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아내를 가슴에 묻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지 불타는 황혼 로맨스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굽이진 길을 다 지나왔다고 생각했던 제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진짜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과연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내 김미경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시절 미경이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미경이에게 첫눈에 반했고 끈질긴 구애 끝에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미경이는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미경이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미경이는 천생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로 저와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부족함이 없었죠. 저는 아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준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꼭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는 69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미경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저녁이면 마주 앉아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저는 살아갈 의미를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의 묘지를 찾아가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여전히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기일이 다가와 묘지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묘지 옆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민망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김미경 씨 남편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아내분을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 이경이라고 합니다. 미경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혼자 이렇게 왔어요.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오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경희 씨는 마흔은 훌쩍 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미경이의 젊은 시절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 친구분이셨군요. 미경이가 살아있을 때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경희 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랬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그래도 한 번씩 안부는 전하고 지냈거든요. 미경이가 많이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네요. 이경희 씨는 미경이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저와 같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늘 그랬듯 미경이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미경이가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미경이가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있었나요? 이경희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경이가 가지고 있던 낡은 사진이라면 젊은 시절 제 사진 한 장을 늘 품에 가지고 다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은 낡고 발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진은 미경이의 유품 중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이는 죽기 전까지도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진 속에 제가 영원히 그녀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제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나요? 이경희 씨는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경이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미경이의 삶을 말입니다. 이경희 씨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흑백 사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 저는 이경희 씨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경희 씨가 던진 질문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희 씨와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이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녀를 만날 때마다 미경이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경희 씨가 미경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미경이가 가장 좋아했던 찻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경희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미경이가 저 말고도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아주 친한 소꿉친구였죠. 아, 저 말고 다른 남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 셋은 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경이와 그 친구가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서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미경이를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경희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경희 씨가 제게 던졌던 질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사진에 있던 사람이 그 친구였나요? 네, 맞아요. 그 친구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미경이의 삶이 거짓이었다니.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했나요? 아니요. 미경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미경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미경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이는 당신과의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미경이가 결혼한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경이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미경이가 떠난 후에야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죠. 이경희 씨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또 다른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미경이의 유품 중에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당신의 사진과 제 사진이 같이 있는 사진이었죠. 미경이는 당신과 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녀는 제게 늘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미경이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해서요. 이경희 씨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경이는 평생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한 남자는 첫사랑이었고 다른 한 남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였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선택했지만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경희 씨는 미경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경희 씨의 깊은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이경희 씨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경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녀가 미경이와의 우정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이경희 씨는 저와 만날 때마다 미경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경이와 함께 갔던 여행지, 미경이와 함께 먹었던 음식, 미경이와 함께 보았던 영화. 이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미경이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미경이의 또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경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난 후에야 제가 미경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고 미경이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미경이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눈빛이요. 어느덧 저는 이경희 씨에게 미경이의 흔적을 찾으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미경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보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눈물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사랑하셨나요? 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경이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미경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저와 이경희 씨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의 반대는 특히 심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뭐가 됩니까?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미경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였고, 저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의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미경이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미경이를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미경이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미경이를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경이를 잊은 것이 아니라 미경이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제가 미경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서 미경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경희 씨를 사랑했고 이경희 씨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는 저희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헤어져요. 오빠의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빠의 아들을 보며 미경이를 떠올렸어요. 제가 미경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빠의 아들도 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경희 씨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녀를 놓아주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경희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해졌습니다. 미경이가 떠났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내의 묘지를 찾아가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이의 묘지 앞에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나는 이경희 씨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 미경아, 나는 이경희 씨가 너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경희 씨를 사랑한 것 같아. 내가 이경희 씨를 놓아줘야 하는 거였을까? 저는 미경이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경희 씨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경희 씨께 제게 이경희 씨가 어머니의 소꿉친구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이경희 씨께 이경희야, 내가 죽더라도 내 남편 잘 부탁해.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 이 남자,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경희야,
내가 내 남편 지켜줘. 내가 부탁할게 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마지막까지 행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는 죽기 전까지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미경이는 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경이는 이경희 씨에게 저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경희 씨를 만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이경희 씨를 보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미경이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미경이는 저의 행복을 위해 이경희 씨를 제 곁에 보냈던 것입니다. 미경이는 저의 마지막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고 이경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경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경이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미경이는 저의 마지막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는 더 이상 저희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미경이는 저에게 두 번째 사랑을 선물했고 저는 그녀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미경이의 유품에서 발견했던 낡은 흑백 사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미경이의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씨는 미경이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이경희 씨와 저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저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경희 씨는 제가 미경이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공유하며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미경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제게 미경이의 또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경이의 마지막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미경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희 씨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